2026년 봄, 서울의 밤하늘은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LED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글로벌 평화기술연구소 대표인 얀 노박은 코엑스에서 열릴 미래 AI 윤리 국제 심포지엄을 하루 앞두고 호텔 창가에서 이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코 출신인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매번 이 나라의 급속한 발전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얀 노박입니다. 30년간 인공지능 윤리와 평화 기술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갑작스럽게 호텔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인가 싶었는데 곧 휴대폰마저 먹통이 되었죠. 창밖을 보니 서울 전체가 암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 목격한 것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행동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비상등을 켜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투숙객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기다렸습니다. 거리에서는 경찰과 시민들이 협력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죠.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라도 한 듯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마비시킨 대규모 사이버 테러였던 것입니다.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이 모두 공격받았지만 한국은 놀라운 복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 기업들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대처가 어우러져 48시간 만에 대부분의 시스템이 정상화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더 큰 폭풍의 전조임을 직감했습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과연 한국은 앞으로 닥칠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사이버 테러 이후 일주일,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오전 6시 전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평화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긴급히 전쟁 감시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양측이 사용하는 자율무기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윤리적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우려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상대국은 막대한 물량과 첨단 무인 시스템을 동원해 한반도 전역을 위협했습니다. 전쟁 초반 72시간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압도적인 적의 공세 앞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한국군의 진짜 실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K-방산으로 단련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정교한 전술과 첨단 무기 체계로 적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장병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부터 베테랑 장교까지 모두가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뭉쳐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 나라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어선은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철통 같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망과 요격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이 통합된 통합방공망이 적의 공중 공세를 무력화했죠. 해상에서는 이지스함과 잠수함들이 완벽한 해상 차단을 구축했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군이 AI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철저히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점입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살상을 피하려는 노력이 모든 작전에 반영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까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3주차, 국경 근처 대도시인 파주가 격전지로 변하면서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저는 글로벌 평화기술연구소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시 난민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밤낮 없이 난민들을 돌보고 있었고, 심지어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6.25를 겪으며 이미 이런 시련을 견뎌냈어요. 그때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정신적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난민촌 곳곳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양보했고, 의료진들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은 즉석에서 난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K-휴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인간애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시민정신,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로 전해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인간애와 불굴의 정신력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전쟁이 2달째 접어들면서 전선은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속전속결을 노리던 적의 계획은 한국군의 견고한 방어선에 막혀 수포로 돌아갔죠. 하지만 바로 그때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적군이 은밀히 개발해온 차세대 AI 드론 부대가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인간의 조종 없이 완전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스스로 판단해서 타겟을 선정하고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있던 날, 저는 전선 근처에서 직접 그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들이 마치 때를 지은 새처럼 하늘을 뒤덮더니 기존 레이더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정확한 타격을 가했어요. 한국군의 방공망이 일시적으로 뚫렸고 전선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AI 드론들이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목표만 추구하는 이들은 병원이나 학교 같은 민간 시설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저는 AI 윤리 전문가로서 이런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지만 실제로 그 참혹함을 목격하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한국군은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런 지능형 자율무기를 막을 수 없었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주요 방산업체들이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저도 GPTI 전문가 자격으로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의 AI 드론들은 기계학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군의 대응 패턴을 학습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죠. 이대로 가면 한국군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군인들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을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들은 반드시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비밀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비느레스 CALE 시스템이었죠. 스마트 컴프리헨시브 AI 러닝 앤드 에식스의 줄임말인 이 시스템은 적의 AI 드론을 역추적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어망이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평화기술연구소의 AI 윤리 전문가로서 비늘 시스템 개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딩에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조국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늘 시스템의 핵심은 윤리적 AI 기술이었습니다.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살상을 최소화하고 민간인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천 개의 센서와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슈퍼컴퓨터가 그들의 패턴을 분석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파나 해킹을 통해 드론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 요격하는 방식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과학자들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의 최고 엔지니어들과 KAIST, 서울대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이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반도체와 AI 기술을 결합한 한국만의 독창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창의력에 계속 놀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 인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비늘 작전이 발동되던 날,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적의 드론들이 하나둘씩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비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전세가 조금씩 역전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식 AI 무기 시스템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며 남쪽으로 향하는 미사일들이 발사되었어요. 상황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남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북쪽에서까지 새로운 위협이 나타난 것이죠. 주변 강대국들도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가 완벽한 공조를 이루며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비늘 시스템의 일부를 북쪽으로 돌려 북한의 오작동 미사일들을 요격했습니다. 동시에 외교부는 북중 국경의 한 라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직접 소통했어요. 남북이 함께 위기를 관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북한의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데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죠. 이런 포용적인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군의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남쪽 전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쪽 위협까지 처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정교한 작전 계획과 첨단 시스템 운용으로 두 가지 위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관리해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북한과의 갈등을 국제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고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점입니다. 주변국들의 개입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72시간의 긴박한 상황 끝에 북한의 AI 시스템 오작동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기술 지원 덕분에 북한도 더 이상의 미사일 오발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외교력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늘 시스템의 완전한 성공과 북한 문제의 안정적 해결로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적국의 치명적인 AI 드론들이 무력화되면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제평화감시단 자격으로 한국의 반격작전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히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비늘 시스템은 적의 무기만을 정확히 타격하고 인명피해는 철저히 방지했어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전쟁 중에도 국제사회에 AI 윤리 강령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전쟁에서도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며 AI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했죠. 저는 글로벌 평화기술연구소 대표로서 이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적극 알렸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인류애를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평화 제안에 동참했고 심지어 적국 내부에서도 전쟁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이 서울평화선언을 발표한 때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한국은 우리는 승리가 아닌 평화를 원한다며 적국의 대화의 손을 내밀었어요. 동시에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의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진정한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비늘 시스템은 미래 전쟁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고 한국의 AI 윤리 철학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적국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 여론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앞에서 평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는 한국의 놀라운 리더십에 박수를 보냈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침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전쟁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도덕적 리더십으로 끝난 것입니다. 서명식이 열린 판문점에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관용과 포용의 정신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특히 파주와 인천 일대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재건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평화기술연구소의 한국 상주대표로 임명받아 이 재건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제가 본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어요. 삼성과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했고,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이웃들을 돕고 상처받은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함께 땀 흘렸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쟁 중에 개발한 비늘 기술을 민간에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AI가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미래형 도시가 탄생했어요.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런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 총리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고 했고, 프랑스 대통령은 기술과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된 나라라고 평가했죠. 저 역시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한국의 성과를 적극 알렸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이 자국의 재건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기술 공유에 나선 점입니다. 서울 AI 윤리연구원을 설립해 전쟁에서 검증된 윤리적 AI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누기 시작했어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무료로 기술을 제공하고 선진국들과는 공동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평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원의 국제협력 담당 이사로 임명되어 한국의 평화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 중동의 긴장지대, 남미의 마약 카르텔 대응까지 한국의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칠 확대 회의에 정식 멤버로 초대받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논의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술로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철학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년 후인 2027년 가을, 저는 다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가 서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은 이제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을 상징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세계를 이끄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애를 잃지 않는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영원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